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도내에서 일주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군부대에 배치된 훈련병이 확진된 화천과 양구에서 각각 3명과 2명씩 나왔고,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해 원주에서 2명, 강릉에서 3명, 춘천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양양에서도 3명이 늘었습니다. 주말엔 강릉에서 14명, 원주에서 5명, 홍천 4명, 태백, 양양에서 각각 3명, 춘천, 정선, 고성 각각 2명, 속초, 횡성, 양구에서 1명씩 모두 3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827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3,749명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시민들이 강원도를 몰리는 이른바 풍선 휴가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확산세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동안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까지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허용되고,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방문자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뒤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월 중순까지 10명 미만이었던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는 6월 말 이후 15명 안팎을 넘어들고 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의 한 관광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관광시설 내 판매직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대구에 사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어제 원주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양성 판정이 나와 원주 827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시설 내 다른 종사자 26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방문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원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도내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문막이 33.4도로 영서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평창 33.1도, 횡성 32.5도, 영월 주천 32.1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습도가 60에서 75% 사이의 분포를 나타내면서 체감 기온은 1도가량 더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22도에서 24도로 기온이 높아 열대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창 도암댐 진입도로 재예방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4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평창군 대관령면 도암댐 진입도로 옆 40m 높이의 절개지 위에서 낙석방지대 보강 설치 작업을 하던 56살 이모 씨가 떨어져 병원 이송 도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방지끈이 풀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월 주천면 용석 오계리 주민들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5년 농림부 공모 선정으로 올해까지 사업비 34억 원이 투입됐으며 5개 마을에 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와 공동생활 홈 정비, 권역 안내센터 조성 등이 추진됐습니다. 특히 권역 안내센터는 옛 금융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 공간으로서 꾸며졌고, 알파카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 운영을 위한 시설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원주, 평창, 영월에 이어 횡성 지역의 경로당 운영도 오늘부터 전면 확대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됐던 횡성 지역 189개 경로당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됐고, 전면 금지됐던 식사도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횡성군은 다만 수도권과 횡성 지역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식사는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건물의 개방 화장실이 확대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버스 정류장 인근 시설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개방 화장실 지정을 신청받습니다. 개방 화장실은 원주 지역에 14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면 안내 표지판 설치와 함께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 등 편의용품이 연 4회 지원됩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숨은 명소를 알리는 스탬프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미리내 도서관과 반곡 역사관, 반곡역, 이춘내 수변공원, 두물 수변공원 등 10개 지점을 인증한 선착순 500명에게 원주사랑 상품권 10,000원씩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 앱 올댓 스탬프를 설치해 각 지점을 방문하면 GPS 인증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항공과 지상 측량을 통해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한 도면으로서 제작합니다. 수치 지형도 제작은 올해 말까지 국비 등 5억 원이 투입돼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등 20.5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작된 수치 지형도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평창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안심 예방접종 배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9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게 안심 예방접종 배지를 나누어 주고 있으며 다만 주민들 격려 취지일 뿐 접종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접종 증명 스티커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건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1,475마리, 멧돼지 313마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옥수수 등 이달부터 수확이 시작된 농작물들의 피해도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에선 332개 농가, 19만 4천여 제곱미터의 농경지가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역사문화학과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K학술 확산연구소 사업에 최종 선정돼 5년 동안 5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K학술 확산연구소 사업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한국학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연구기관들은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 해외에 보급하고 관련 연구소 등을 출판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연구팀이 선정된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는 연세대 미래캠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